우와,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그런 탄성을 지르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직접 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세력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정말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시장은 어제까지 극단적 공포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제 우려했었던 데드크로스도 발생을 하게 됐죠. 확실히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 많은 비트코인들이 이 거래소로 흘러들어가는 모습도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그리고 전에 이런 식으로 50일 MA, 200일 MA,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바로 어제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었던 노보그라츠, 그새를 못 참고 한마디 더 했다가 이 구라그라차라는 명성만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6,500달러까지 하락 전망. 그런데 지금 8,000달러 이미 회복을 해버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 안젤로 BTC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비트맥스에서 짱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트맥스 일진 뭐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10월 16일쯤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6,000달러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의 9 혹은 90% 이상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오리 선생 여기 와가지고 짤을 올리면서 오리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무 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늑대한테 잡혀 먹으려고 오리가 어디서. 자, 아무튼 비트코인은 갑자기 엄청난 떡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떡상의 이유는 무엇일까? 네 가지를 크게 한번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산 곰돌이푸 혹은 성인용 곰돌이푸라 불리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블록체인은 혁신 돌파구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관련된 기사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산업들을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죠. 300 몇 개가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채굴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니 이 비트코인 업계가 반응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관련된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은 벡트 거래량 급증이라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선물 거래소 벡트의 선물 계약이 급증한 것이 강한 반등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과연 벡트 때문일까요? 자, 세 번째는 이 차트의 기술적인 상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 튜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데드크로스는 매우 극단적인 후행 지표이며 중단기 반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인데스크 역시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번에 상승, 이 비트코인이 급상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1억 5천만 달러가량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숏 스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세력들의 계획이고, 세력들은 이 숏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을 해가면서 이 때 맞춰가지고 데드크로스 나오자마자 극단적 공포를 조장, 숏에 건 사람들을 모두 다 죄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런 시나리오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개미들을 청소기로 빨아당기듯이 싹 빨아당겨버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제 생각에는 가장 근접한 게 이거 같습니다. 그냥 숏 뚝배기 깨버리려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혹시라도 돈 잃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마시는 거리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다가오는 비트코인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소식도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10월 통화정책회의가 곧 다가옵니다. 29일과 30일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금리를 더 낮출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까지 미국 금리가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려야 할 소식들 더 남아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테더가 3천만 개가 추가로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주요 저항선 부근이었던 8,8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8,700불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더욱더 고려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달을 해드렸었던 이 알레시오 라스차니 분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에서 버틴 다음에 가격대가 8,750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더욱더 큰 상승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었고요. 이 조시레이저 분석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주간 저항선 라인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이 구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서 여기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을 팔고 가격을 낮추려는 세력들의 힘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위에서 비트코인이 봉을 마감할 수 있게 되면 대박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높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CME 갭 메꿔지지 않은 부분이 여기 있죠. 11,700불, 11,800불 달러 이 구간에 CME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올라가서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야말로 전세계의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서 가지아를 외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잠시 쉬어가는 코너, 굉장히 신기한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아름다움. 보시면은 나뭇잎이 아니라 나비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알렉스 크루거가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석이 블록체인이 이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이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자유와 사생활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이다. 자, 어느 정도 말이 되죠? 중국은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죠. 항상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것을 바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 암호화폐 클링이 있었죠. 이 비트소닉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의 암호화폐 지정 목록에서는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제도화와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서 미래의 기회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별로 권고사항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암호화 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가져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먼저 제대로 문을 열고 개방을 하면은 그때 이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인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기사에서 다뤘었는데요. 기술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다가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CLET가 서비스를 중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에서 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줄도산들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소식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X가 이번에는 바이낸스에 이어서 OKX, 비트포렉스 등을 클레이튼의 파트너사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굉장하죠, 그라운드X. 그리고 또한 이 비트포렉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인데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암호화 자산 전문 업체인 체인파트너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었다는 소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약간 안타까운 소식.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국내에서 120억 원 규모의 토큰 판매 사기 논란에 휘말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이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상장이 되게 됐는데요. 상장 직후 폭등했다가 폭락했습니다. 문제는 업비트 상장 예정 공지와 함께 대규모로 헤데라 해시그래프 토큰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큰 판매에 참여한 이들 누구도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투자자 중에 일부는 투자금을 돌려받았는데 그렇게 업비트 상장 열흘을 앞두고 이루어진 토큰 판매는 큰 이익을 잃을 수 없다는 달콤한 꿈처럼 왔다가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는 음지에서 계속해서 토큰 판매가 되고 사기도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름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같던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사기에 연루됐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이 남자 트위터의 CEO 잭 돌시입니다. 최근에 그에게 이런 질문을 누군가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트위터가 말이죠. 그랬더니 절대 없다라고 강한 부정을 했다. 참고로 잭 돌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팬이죠. 일주일에 10,000브러치씩, 이제 1,000만원 좀 넘는 돈인데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는 바이낸스,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법정 화폐 마켓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의 MCO 비자 카드가 싱가폴과 미국에 이어서 유럽 쪽에도 출시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혜택과 보상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찰리 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운명은 라이트코인 재단과 무관하다. 지금 현재 라이트코인 재단에는 정규직 직원이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자원봉사자들이며, 라이트코인 재단은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티셔츠 열심히 팔던데, 자, 아무튼 라이트코인은 계속해서 생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금난에 시달린다라고 여러 번 기사가 나왔었던 라이트코인 재단, 그리고 개발자들, 앞으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될지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은 2018년 7.95%에서 2019년 14.4%로 거의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한국 전체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3,6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각기 다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평균 X로 조사된 금액은 5,447달러였는데 응답자들은 대부분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의 암호화폐를 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의 목적은 투자 목적이 1순위를 차지했고 금융권 이외의 보관 방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점차 암호화폐가 어쩌면 이 안전자산 쪽으로 인식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몇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거나 거래를 할까요?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을 대부분이 비밀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서 빨리 인식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야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뉴욕대 교수 니콜라스 탈레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레바논 은행 붕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은 필요할 때 절대 옆에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 붕괴는 암호화폐 잠재력을 반증한다. 은행은 책임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합법적인 사기꾼이다. 라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을 중단을 해버려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일주일 이상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은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들, 은행이 도망가거나 영업을 중단해가지고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사태가 홍콩에도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제한을 해버렸다라고 하죠. 내 돈인데 내가 맘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러니. 아, 정말 왜 이러니.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불길하고 재수없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은 이반 마누엘 몰리나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크립토 캐피털 CEO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저질러냐면은 국제 마약 조직의 비트파이넥스를 통한 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비트파이넥스는 앞서서 크립토 캐피털에 9억 5천만 달러를 위탁했으나 해당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토큰 세일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8억 5천만 달러였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계속해서 보면은 이 폴란드 사법 당국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자금 3억 5천만 달러를 압수한 가운데 해당 자금의 출처가 크립토 캐피털과 몰리나 리 CEO와 관계가 있다는 계좌 크립토 SPGOO 그 다음에 네스프 SPGOO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몰리나 리 CEO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립토 캐피털의 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소는 비트파이넥스 외에도 크라켄, 비트맥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암호화폐에 관련된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모자랄 판에 이 콜롬비아 카르텔과 함께 범죄에 연루됐다. 그것도 크립토 캐피털의 CEO가 그냥 암호화폐를 사용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직접 가담까지 했어요. 그리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똥오줌 못 가리는 비트파이넥스 여기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부디 아무 일 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피해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떡상과 함께 기분 좋은 주말을 여러분들께서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본 그리고 정리를 해본 이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물도 이렇게 2컵씩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건강도 좋아지고 제 채널도 힘을 받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